나는 그 사람을 10년째 미워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워한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그는 아직도 웃고 있다. 그 사진을 떼어내지 못한 건 미련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자리를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으니까. 10년 전 그날 그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며칠 뒤 통장을 확인했을 때 나는 손이 떨렸다. 평생 모은 적금에서 적지 않은 돈이 빠져나가 있었다. 나와 상의 한마디 없이. 그 즈음부터였다. 밤마다 전화가 오기 시작한 것도 거실이 아니라 베란다에서 조용히 통화하던 모습. 내가 다가가면 통화를 끊던 그 표정. 나는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는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다. 당신은 몰라도 돼. 그 말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몰라도 된다는 말. 나는 그의 아내였는데. 며칠 뒤 동네에서 소문이 들려왔다. 그가 낯선 여자와 카페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고 눈을 마주치지 않던 날들이 쌓이면서 내 마음도 기울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 몇 개를 챙겼다. 나는 울지도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가고 싶으면 가. 그 대신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는 나를 한 번도 붙잡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배신당한 아내가 되었다. 명절에도 그는 오지 않았고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원망했다. 아빠는 우리 버린 거야.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속이 무너졌다.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러나 자존심이 더 컸다. 연락하지 않았다. 기다리지도 않는 척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처음부터 이상했던 건 아니었다. 그 사람은 평생 성실했다. 말수는 적었지만 약속은 지켰고 월급날이면 늘 봉투째 건네던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 그래도 단 한 번도 생활비를 미룬 적은 없었다. 그래서 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부터인가 식탁에서 말이 줄었다. TV 소리에 묻혀 대화가 사라졌다. 회사 일 힘들어? 내 물음에 그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 괜찮다는 말이 점점 낯설어졌다. 밤이면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거실이 아니라 베란다로 나갔다. 겨울 바람이 차가운 날에도 문을 닫고 오래 통화했다. 누구야? 회사.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른다. 통장 돈이 빠져나간 날 나는 처음으로 그를 의심했다. 평생 믿었던 사람을 왜 말 안 했어? 지금은 설명하기 힘들어. 설명하기 힘들다는 말. 그건 곧 말해줄 생각이 없다는 뜻처럼 들렸다. 며칠 후 동네 슈퍼 앞에서 수군거림을 들었다. 남편이 여자 만난다더라. 그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신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는 눈을 피했다. 그 작은 회피가 나에겐 확신이 되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당신 바람났지? 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부정도 해명도 없이 그저 무거운 한숨만 내쉬던 사람.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이 더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왜 나를 제외하고 혼자 결정하는가? 나는 아내였다. 동지가 아니라 짐처럼 느껴졌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짐을 챙겼다. 잠깐 나가 있을게. 그게 10년이 되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지도 오래였다. 아이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처음 몇 년은 분노였고 그 다음은 체념이었고 지금은 그냥 없는 사람처럼 여겼다. 그런데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기 병원 응급실입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주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한 이름이 다시 들렸다. 남편분이 쓰러지셔서. 남편. 그 단어가 이렇게 낯설 줄 몰랐다. 나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이미 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부부라 불렀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이 흐릿했다. 비가 오는 건지 내 눈이 흐려진 건지 알 수 없었다.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는 10년 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어깨는 말라 있었고 손등에는 주름이 깊었다. 그는 나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아니, 말을 할 힘이 없었다. 담당 의사가 설명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심장도 많이 약해지셨고요. 나는 냉정하게 물었다. 가족은 저뿐인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스쳤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이상한 허탈함. 왜 아무도 곁에 없었을까? 그 여자도 그 소문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 그때였다. 병실 밖에서 아들이 다가왔다. 엄마, 나 아빠한테 다 들었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들을 게 뭐가 있어?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빠 10년 전에 회사 동료 보증서 줬대. 나는 말이 멈췄다. 그 사람이 사고 내고 도망가서 빚이 다 아빠한테 넘어왔대. 엄마 이름으로 된 집까지 위험해질까봐.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래서 일부러 엄마한테 모질게 굴고 이혼하려고 했대. 이혼. 그 단어가 늦게서야 이해되었다. 아들은 계속 말했다. 통장 돈은 비닐부 갚은 거고 밤에 통화한 건 채권자들이래. 카페에서 만난 여자도 그쪽 직원이었고. 나는 벽을 짚었다. 10년 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배신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대?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알면 같이 무너질까봐. 그 말만 하더라. 같이 무너질까봐. 그 사람은 늘 그랬다. 힘든 일은 혼자 견디고 좋은 일만 나누려 했다. 나는 병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는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10년 전 짐을 싸던 그날의 표정이 떠올랐다. 차갑다고 생각했던 그 눈빛. 그게 아니라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조용히 말하자 그의 눈꺼풀이 떨렸다. 같이 버틸 수 있었잖아요.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힘없이 웃었다.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 한마디에 10년의 시간이 무너졌다. 나는 그를 미워하며 스스로를 지켜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지키겠다고 혼자 떠난 것이었다. 집 당신 명의잖아. 괜히 빼앗길까봐. 그는 말을 이어가기 힘들어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그가 이혼을 말하지 않은 이유도 끝내 변명하지 않은 이유도 말하면 내가 붙잡을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함께 갚겠다고, 함께 버티겠다고 말할 나를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나를 밀어냈던 것이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잡지 않았던 손이었다. 바보예요.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당신이 바람난 줄 알았어요. 그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미안해. 그 미안하다는 말은 배신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그를 10년 동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병실 창문 밖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들어왔다. 빛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더 복잡했다. 10년. 그 긴 시간을 나는 분노로 채워왔다. 아이들 앞에서도 아버지 얘긴 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를 없는 사람처럼 지웠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을까? 혼자 작은 원룸을 전전하며 빚을 갚고 채권자에게 고개 숙이고 가족이 있는 집 근처를 돌아서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상상하게 되었다.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내 질문에 그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다. 혹시라도 당신 마음 흔들릴까봐. 그 말이 가슴을 쳤다. 그는 끝까지 나를 생각했다. 나는 끝까지 그를 의심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지키려다 서로를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제는 같이 있어요. 그는 눈을 감은 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건강해질지 모른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을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은 다시 채울 수 없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다르다. 나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집에 돌아와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예전에는 그 얼굴이 원망으로 보였다면 지금은 다른 표정으로 보였다. 그는 그저 서툰 사람이었다. 말을 못하는 사람. 혼자 짊어지는 사람.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왜 그렇게 혼자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사진 속 그에게 말했다. 이제는 같이 짊어져요. 나는 그 사람을 10년이나 미워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10년 동안 나를 지키고 있었다.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기를. 나는 조용히 바라고 있다.